자, 오늘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을 할 텐데, 통계 단원이 전반적으로 좀 암기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 마지막은 더더욱 그래요. 요 마지막은 용어,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고난도로 출제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수능에서 요 범위가 시험에 나오면 그냥 무조건 거저주는 문제를 일단 갖고 가야 된다. 그 대신 처음 배울 때 이제 용어들 같은 것들을 조금 정리해보자. 자, 01 해놓고 뭐라 되어 있냐면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통계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인간들이 쓰려고 만든 과목이다 보니까 실생활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일단 모집단이란 뭐냐라고 하면 진짜 전체 싹 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 국민 같은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균 키, 몸무게, 소득 같은 걸 따지고 싶을 때 5천만 명을 다 조사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일부만 좀 뽑아가지고, 뭐, 1,000명만 뽑아가지고 뭐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만, 요렇게 뽑을 거야. 자, 이렇게 뽑는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면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뽑힌 애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표본. 이라고 할 거고, 이 표본은 영어로 샘플이야. 뭔가 딱 와닿죠? 샘플. 그렇죠? 자,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수조사라고 부를 거야. 뭐 이런 단어도 사회 같은 데서 종종 봤을 겁니다. 근데 전수조사가 실질적으로 시간, 체력, 뭐 돈 등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표본만 뽑아가지고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이것만 보는 것을 표본조사 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표본을 뭐 100명을 뽑을지 1000명을 뽑을지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 표본이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뭐 이런 거를 표본의 크기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100인 뭐 이렇게 부르면 100명 뽑겠다는 뜻이고, 표본의 크기가 1000인 그러면 1000명만 뽑겠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추출 하는 것도 용어가 조금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임의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 임의라는 거는 랜덤하다라는 뜻이야. 그렇지, 뭐 우리나라 소득을 평균 내야 되는데 뭐 청담동에서만 하면 우리나라 다 부자가 되고 그럴 거 아니겠니? 배재고 농구부에서만 하면 키가 다 클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편향되지 않게끔 랜덤하게 뽑자라는 것이 임의 추출이다. 자, 그리고 그 임의 추출을 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보건 추출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보건 추출이라는 게 있다. 뭐 단어에서 연상이 되겠지만 비보건이라는 건 보건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주머니에서 공을 뽑을 때 다시 안 집어넣으면 비보건 추출이 될 거고, 다시 집어넣으면 보건 추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나라 뭐 국민 평균 같은 걸 잴 때 뭐 이재용 아저씨가 10번 다 뽑혀버리면 우리나라 개부자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비보건 추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사실 5천만 명에서 이재용 아저씨가 2번 다 또는 10번 다 뽑힐 확률이 있어 없어? 거의 없지. 그러다 보니까 모집단이 굉장히 큰 실생활에서는 비보건 추출이나 보건 추출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대. 근데 그건 뭐 사회,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 같은 데서 진짜 통계를 실생활에 적용할 때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주머니 같은 몇 개 없는 곳에서 뽑을 거니까 당연히 비보건 추출로 뽑는 건지 보건 추출로 뽑는 건지는 잘 보긴 해야 되겠지. 실생활에서는 큰 상관이 없대. 뭐 그렇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집단, 이게 우리나라 전체 국민 평균 키, 분산, 표준편차 같은 게 있을 거고, 그걸 다 조사 못하다 보니까 뭐 100명만 뽑아가지고 그들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똑같은 평균이지만 모집단에서 만든 평균인지 아니면 표본의 평균인지 용어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용어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사실 여태까지 앞에서 했었던 모든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당연히 전체에 대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평균 있죠. 기호로 expectation of x라고 쓰거나 뭐 m이라고 쓰거나 했던 그 친구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산이라고 구했었던 거 있을 것이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표준편차라고 했었던 것이 있을 거야. 표준편차를 우리는 보통 시그마라고 쓰죠. 그래서 분산은 표준편차를 뭐 하면 되니까? 제곱하면 되니까 시그마의 제곱 같이 쓸 건데, 이처럼 모집단에서 만든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앞으로 앞에 모자를 붙여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다 라고 구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비돼서 샘플, 표본이 있을 거다. 조금 작게 써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당연히 표본 100개, 뭐 10개, 1000개 뽑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있을 거고, 분산이 있을 거고, 표준편차가 있을 것이다. 근데 모와 구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뭘 붙일 거냐면 표본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구분을 지어서 불러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호도 좀 다르게 해야 될 거야. 똑같은 m으로 쓰면 헷갈릴 테니까.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그냥 확률 변수 x에다가 바를 씁니다. 그래서 x바라고 읽어주면 되고 저게 표본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 표본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알파벳 S를 쓰고 싶은데 아까는 시그마를 썼다면 정말로 S라는 알파벳 대문자를 쓰겠습니다. 그럼 분산은 당연히 거기다가 뭐 해주면 되겠냐? S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모평균 구하는 방법은 뭐지?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예요. 평균의 정의가 다시 뭐라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모분산의 정의는 뭐지? 오케이.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지. 납배평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자, 근데 약간 중딩 스타일로 돌아가 보자. 우리 반 전체 시험 점수의 평균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냐? 당연히 다 더해서 뭘로 나눠줘? 사람의 수로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분산 구하는 것도 결국 평균은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너의 편차제곱, 나의 편차제곱, 다 편차제곱들끼리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뭐 30명, 25명 이렇게 하면 되잖냐. 자, 그런데 표본 평균 쪽은 다시 한번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좀 정리해 볼 건데 뭐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건 좀 잘 봐주셔야 돼. 자, 표본 평균 x바를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서 크기가 n인 표본이라고 하자. 그럼 원소 몇 개 뽑은 거야? n개 뽑은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x의 1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n명짜리 점수가 다 있겠지. 그거 다 더한 다음에 당연히 뭐로 나누면 돼? n으로 나누면 돼. 자,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편차의 제곱들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기로 했었잖냐. 자, 그러니까 x1이라는 거랑 x바라는 친구, 이게 편차지. 편차의 제곱 플러스 언년년년년 해가지고 x의 n 마이너스 또다시 x바 편차의 제곱을 다 더했어. 얘를 우리 반 n명이니까 하고 n으로 나누면 되잖냐. 근데 얘는 n-의 1로 나눈대.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영역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왜 n이 아니라 n-1로 나누어야 더 좋은지 같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대. 근데 그거는 대학교 통계학과, 뭐 통계학 입문에서 배우시면 되고 교과서에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왠지 몰라도 n-에서 나눠야 돼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 아시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좀 낯서니까 이 상황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모집단이 1, 2,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크기가 3짜리인 표본을 추출했더니 1과 3과 5라는 샘플이 나왔다고 치자. 요거에 대하여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 자, 표본 평균 구하는 방법은 뭐 다를 바가 없었어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나누기 3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표본 분산 S의 제곱을 구할 때 봅시다. 자, 얘네들에 대하여 편차의 제곱부터 먼저 써볼까? 편차 얼마? 마이너스 2의 제곱. 뭐의 제곱? 다시 뭐의 제곱? 이거 원래 3으로 나누고 싶은데 3이 아니라 그냥 뭐로 해야 된대? 2로 해야 된대.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4 더하기 4는 8이니까 반띵해 주시면 4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표본 표준 편차야. 뭐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겠냐? 얼마겠어요? 2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나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됐어요? 자, 근데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5천만 명의 평균 키를 재고 싶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표본조사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에서 100명만 뽑았다고 치자. 네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쳤을 때 뭐 문체부 장관인가 뭐니 우리나라 뭐 보건복지부 장관 뭐 그런 사람이 서울시에서 100명 뽑아서 평균 키 갖고 왔습니다라고 했다고 치자. 네가 대통령일 때 좀 믿을 수 있나? 이거 서울 사람들만 키 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아무리 5천만 명을 다 하진 못해도 100명 정도 뽑는 짓을 딱 한 번만 해가지고 하긴 좀 불안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뽑아보고 부산, 뭐 광주, 대구, 뭐 강원도 뭐 이런 막 해봐야 될 거 아니니. 자, 그런 식으로 추출을 당연히 여러 번 할 거 아니냐. 추출을 여러 번 하면 매 표본마다 그 표본마다 표본 평균이 있고 표본 분산이 있고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일단 우리 평균 좀 궁금하다고 치자. 그러면 서울의 평균, 부산의 평균, 강원도의 평균, 뭐 대전의 평균, 뭐 부산의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생기겠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추출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너한테 쌓일 거냐. 네가 지금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너의 책상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여러 표본 평균들이 있겠지. 뭐 서울시의 표본 평균은 이렇습니다. 부산시의 표본 평균은 이랬습니다. 광주는 이랬고요. 뭐 대구는 이랬고요. 등등 이렇게 여러 개 생길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또 표본 평균들이 또 나름의 데이터로서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그럼 또 인간이라는 건 그지?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 평균도 분산도 표준 편차도 막 구해보고 싶어지거든. 그래서 네가 이것들의 평균을 구했다고 치자. 그럼 일단 말로 하면 뭘까? 무엇의 평균을 구한다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표본 평균은 기호가 뭐지? x바지. 얘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쓸까? 우리 x의 평균 뭐라 썼어? 2x. x제곱의 평균 뭐라 썼어? 2x제곱. x바의 평균이니까 뭐라고 쓰겠냐? 2x바라고 쓰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 표본 평균 들의 평균이겠지. 이해되세요? 물론 교과서나 책에는 들이란 말은 없습니다. 수학에서는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을 거니까 그런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란 뜻이고 기호로는 expectation of x바라고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똑같아. 자, 익숙해지라고 계속 여러 개 계속 써드리는 거야. 계속 반복이야.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을 거야. 추출을 여러 번 하면 그런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또 있을 것이다. 자,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쓰겠냐? vx바 이렇게 쓸 것이다. 그러면 이제 확통 통틀어서 이제 필이 가장 많은 단어인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까지 마지막으로 있겠지. 얘는 당연히 무슨 x바 시그마 x바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도 또 하나 받아들일 거예요. 뭐냐면 근데 좀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까? 우리나라 전체를 다 조사하지 못해. 하지만 부산, 서울 등등 엄청 많이 했어.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내면 진짜 우리나라 평균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지 않니? 딱 한 번 했을 때 서울시의 표본 평균만 갖고는 이게 잘못하면 서울 사람들의 키가 커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키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 키가 큰 서울, 키가 작은 부산 뭐 등등 다 여러 개를 또 평균 내면 진짜 우리나라의 평균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거는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바로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2x바는 모평균과 똑같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야. 알려져 있다라고 너네들 교과서 나중에 제대로 읽어보면 뭐뭐라고 하자 또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런 워딩이 있거든. 그런 알려져 있다라는 워딩은 우리 수준에서 이해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돼.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분산 오브 x바는 모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개수 n으로 나눈 것과 똑같대.
그러면 뭐 여기 두 개만 잘 외우면 표준 편차 오브 x 바야 뭐 루트 씌우면 되니까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이건 그냥 또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내용이다. 근데 요 표준 편차가 좀 줄어든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대충 생각을 해보면 봐봐. 1, 2, 3, 4, 5 이렇게 있어. 그냥 이게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평균 구해볼까? 얼마니? 3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모분산 한번 구해볼까? 자, 편차의 제곱 순서를 불러봐. 4, 1, 0, 1, 4. 몇 개니까? 5개니까 5로 나눠볼게. 그러면 얼마니? 2? 뭐 이렇게 나올까? 자, 근데 내가 여기서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1하고 2를 뽑으면 1.5가 되지. 1하고 3을 뽑으면 2가 되지. 2하고 3을 뽑으면 2.5가 되지. 이런 식으로 뽑았을 땐 요 원래는 평균부터 멀리 있었던 1, 2, 또 다른 누군가와 평균을 당하면서 조금 더 진짜 평균에 가까워진 거 보여요? 즉 퍼짐 정도가 줄어든 거 보이니? 퍼짐 정도가 줄어들었다. 데이터가 평균에 몰려있다. 이게 표준 편차가 뭐해진다야? 작아지겠지. 그게 n만큼 나눈 것만큼 작아진대. 왜 n인지까지 이해 못해도 되지만 작아진다는 느낌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래야 잘 외울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근데 그런 샘플링을 여러 번 하면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있지 않겠냐? 그럼 그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 물론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어. 근데 샘플링 여러 번 하면 표본 분산도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표본 분산들도 뭔가 할 거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하시면 돼. 우리는 이 샘플링을 여러 번 하면 당연히 서울시의 표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부산시의 표본 평균 이게 다 나와. 근데 표본 분산들 갖고 뭔가 하는 건 안 하겠다. 그냥 표본 평균만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그들은 이렇게 구해진다. 처음 배울 때 뭐랑 뭐만 잘 구분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잘 구분만 하시면 돼요. 얘는 뭐야? 그냥 딱 한 번 샘플링한 그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 분산이고 얘는 그런 샘플링을 여러 개 가지고 뭐가 되게 많을 때 표본 평균이 되게 많을 때 그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다라는 거. 이 둘을 말로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그림을 딱 집어넣어 놓고 이거는 딱 샘플링 한 번 한 거예요. 추출 한 번. 근데 추출 여러 번 하면 이런 게 존나 많이 생기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해봤구나. 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방금 내가 칠판에 그린 그림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왜 n으로 나눠야 되는지를 증명은 못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정도를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exampl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0과 2와 4의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복원 추출로 2번을 뽑는데. 자, 그랬을 때 그 표본 평균을 용어가 어려우니까 자꾸 쓸게. 표본 평균을 x의 바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건 2의 x의 바와 v의 x의 바를 한번 구해보겠다. 오케이. 자, 당연히 뭔가의 평균, 뭔가의 분산 구해야 되니까 확률 분포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x 바라는 친구들이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런 확률들이 얼마니? 라고 표를 만들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보자. 가질 수 있는 x바는 어떤 숫자들이 있을까? 복원 추출이니까 빵빵 이렇게 2번 뽑는 거 돼안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0, 이 평균 될 수 있겠지.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1, 0과 2 뽑으면 되겠다. 또 2도 되겠고 또 3 되겠고 또 4가 될 것이다. 한번 해볼게. 자, x바가 0이다. 이거는 이제 실제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표본 평균은 지금 몇 개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야? 2개의 표본 평균이지. 그래서 x바가 제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뽑은 것과 두 번째 뽑은 거의 합이 얼마다? 0이다. 여기는 2다. 얘는 4다. 얘는
6이고 얘는 8이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그래야 두 개 더해서 0 되는 게 뭐지? 이제 좀 편하게 할 거 아니야. 나누기 4면 4 매번 더해가지고 머리 나누기 4 할 필요 없어요. 일단 합이 얼마니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처음에 0 나오고 또 뭐 나와야 돼? 0. 2 나오려면 뭐 해야 돼? 0이랑 2, 0. 합이 4 되려면 자, 합이 6 나오려면 자, 합이 8 나오려면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뭘까? 첫 번째 뽑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 두 번째 뽑을 때도 보건 추출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총 9개야. 따라서 다 더해봐 9개가 되겠죠. 자, 확률 몇 분의 몇? 9분의 1, 9분의 2, 9분의 얼마? 3, 9분의 얼마? 2, 9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확률 분포를 다 알았어. 그러니까 expectation들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expectation of x 바가 얼마냐? 자, 9분의 1로 통분하고 맨 앞에부터 불러보자. 0 플러스 그 다음 자, 그러면 6분의 분자 얼만겨? 18인가? 그러면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분산 오브 x바를 구해볼 텐데 자, 우선 분산의 정의 분산의 계산식 어떨 때 정의가 낮고 어떨 때 재편평제가 낮나? 아주 정확합니다. 이제 좀 사람이 돼가는구만. 자, 그래서 얘는 뭐 할까? 정의대로 할까? 자, 그러면 해봅시다. 편차 얼마니?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바로 불러보자. 암산해도 되지, 이제는. 9분의 4 플러스 2 플러스 0 플러스 2 플러스가 되겠지. 자, 9분의 얼만겨? 12? 이렇게 될까? 그러면 몇 분의 몇? 3분의 4. 표준 편차야 루트 씌우면 되겠지.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직접 구한 거야? 간접적으로 구한 거야? 직접 구한 거지. 생 노가다로 해본 거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라고 가르쳤었냐면 expectation of x바는 뭐랑 똑같대? 모평균이랑 똑같대. 과연 그런지 볼까? 자, 지금 이건 샘플의 상황이고 원래 상황은 뭐냐면 0, 2, 4가 한 개씩 있는 거 아니야? 한 개씩 있다는 건 그냥 확률이 얼마라고 보면 돼? 다 3분의 1로 균등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expectation of x를 한번 구해볼게. 암산 되겠다. 3분의 0, 2, 4잖아요? 얼만데? 2. 둘이 뭐하네? 똑같네. 자, 그 다음 자, 분산 오브 x를 구합시다. 얘도 정의대로 가자. 3분의가 퉁쳐져 일 거고 편차 제곱 곱하기 이거 하면 얼마야? 4 플러스 0 플러스 4. 그러니까 3분의 얼마? 8. 크기가 지금 얼마인 추출하고 있었죠? 크기가 2인 추출하고 있었지. 따라서 모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 나누기 얼마가 됐다? 2가 됐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게 공식이 맞음을 확인한 거지 증명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 이항분포의 평균이 뭐지? NP. 물론 나는 너네한테 증명을 해줬지만 그냥 교과서에 NP라고 외우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 그냥 한번 확인해봐. 의 순서를 한번 수업을 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뭔가 괴리감을 느껴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내가 어떤 얘기를 시작했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 키를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연히 전수조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 추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추출을 한 번 했을 때 그 서울시 100명의 평균이 진짜 우리나라 평균이랑 똑같다고 확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 다 도지사들한테 다 한 명씩 다 조사해오라 그랬어. 그래서 뭐가 많이 생겼어? 표본 평균이 많이 생겼어.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모평균과 똑같다라는 사실 우리는 배웠어. 그지? 근데 방금 내가 말하면서 좀 이상해. 왜? 봐봐. 이게 지금 표본 평균이잖아. 만약에 이거를 안 했으면 평균이 똑같이 2가 나왔어? 안 나왔지.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진짜로 똑같으려면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을 다 해봐야 되지. 이해돼요? 그 말은
서울시, 부산시 이렇게 한 대여섯 개 한 게 진짜 충분해, 안 충분해? 안 충분해. 이론상은 진짜 다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이상하다. 봐봐요. 지금 0, 2, 4 원소의 개수 3개야. 거기서 복원 추출로 이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었니? 3의 제곱까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모집단 조사하면 원소 몇 개만 조사하면 돼? 3개만 조사하면 되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냥 5천만 명을 다 조사하면 되지. 만약에 샘플이 100명인 걸 했다고 쳤을 때 정확하게 이 값을 얻으려면 5천만 컨비네이션 100가지의 모든 조합을 다 해봐야 되지. 이게 훨씬 더 크지 않나? 당연한 얘기로. 그래서 약간 여기서 좀 이상함을 느끼시니 하셔야 돼. 뭐야, 우리나라 평균기 찾고 싶다며. 근데 전수조사가 안 돼서 추출을 하겠다며.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모평균을 찾으려고 하면 이직거리가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라는 생각까지 같이 오셔야 돼. 아시겠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됐나? 오케이. 자, 이 얘기 듣고 그래서 조금 추가로 하는 거. 이건 너무 쉬운데 만약에 봐봐. X라는 친구가 정규분포 M, MM 컴마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고 치자. 근데 내가 여기서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추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표본 평균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냐. 그냥 또다시 또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 따르겠지. 대충 생각해요. 근데 어떤 정규분포로 따를 것이냐. 자, 원래 정규분포의 이 자리에는 한글로 뭐가 와야 되지? 평균. 누구의 평균? 이 새끼의 평균. 근데 EX반은 뭐랑 똑같아? 모평균과 똑같지. 자, 그 다음 이 자리에 원래 무엇의 제곱이 와야 돼? 표준 편차의 제곱을 써야 돼. 당연히 누구의? X바라는 친구의. 근데 X바라는 친구의 분산은 N으로 나눈 거지 않냐. 루트, 이게 표준 편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겠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 표준 편차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 또한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거기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뽑아서 만든 표본 평균 또한 정규분포를 따를 거다. 근데 어떤 정규분포요? 당연히 그 새끼의 평균, 그 새끼의 표준 편차. 그건 이미 외웠네. 를 따른다. 오케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기도 해. 사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이 얘기도 고등학교 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대학교 때 가서 또 들어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문제로 주어지는 건 X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는 조건을 줄 거야. 근데 거기서 크기가 N짜리를 추출했습니다 라는 워딩을 줄 거야. 그럼 그 순간 바로 X반은 새로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 따르겠구나 라고 바꾸고 또 그 지랄 해가지고 Z 해가지고 뭐 이상 이하 0.1 해가지고 그냥 확률 계산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해야 될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문제를 좀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유형 1부터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지금 크기가 5인 표본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미 13579는 표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와 분산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X바부터 그냥 빠르게 구합시다. 암산도 될 거 같은데 뭐니? 5가 되겠지. 자, 그 다음 표본 분산인데 분산은 조심해야 된다 그랬다. 편차의 제곱들 먼저 다 나열해볼까? 1하고 5 그러니까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4의 제곱. 4의 제곱을 했으면 좀 그렇네. 그냥 암산하자. 16 더하기 뭐요? 4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16. 이게 지금 편차의 제곱들을 다 더한 겁니다. 얘를 원래 개수로 나누고 싶었는데 표본 분산만 그냥 희한하게 그냥 외우라고. 나누기 얼마 해야 된다? 5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 뺀 4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얼마다? 10. 당연히 그럼 표본 표준 편차 루트 얼마겠어? 루트 10.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유형 가지 마시고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반에 이상확률 분포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상황을 말로 줘놓고 결국 물어보는 게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스타일의 문제 기억나나? 그럼 이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 이 기호를 쓰긴 썼으니까 통계 자리에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건 무슨 문제다? 확률 문제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X바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를 배웠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 기호만 사용을 하되 사실상은 그냥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야 되는 문제인 스타일의 문제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5번 같은 건데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1개, 2가 2개, 3이 5개, 1이 하나, 2가 2개, 3이 5개 있대요. 자, 그 주머니에서 1개를 보고 다시 넣고 다시 본다. 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해놓고 나보고 구하라는 게 바로 뭐냐면 probability of X by equal 2다. 이건 통계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확률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2개짜리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다는 뜻은 X바가 제로라는 건 바로 2개의 합이 0이다. 2개의 합이 2다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X바가 2다라는 것은 이거 몇 개짜리 평균이야? 2개짜리. 첫 번째 나온 건 네가 맘대로 X1이라 이름 붙이면 돼요. X1과 X2의 합이 얼마구나? 4가 되는 확률을 구해라. 이거 확률 문제인 겁니다. 자, 어떤 조합이 있을까? 1 더하기 3, 2 더하기 2, 또 3 더하기 1. 첫 번째 뽑은 것과 두 번째 뽑은 것은 분명 다르니까 1, 3, 3, 1 둘 다 해줘야 돼. 자, 그러면 확률 구해보자. 근데 어차피 보고 다시 집어넣는데 1 나올 확률은 얼마니? 2 나올 확률은? 3 나올 확률은? 오케이, 그럼 1과 3 나올 확률 1, 3은 이거 암산의 64분의 5. 2 나올 확률은? 자, 3, 1 나올 확률은? 따라서 64분의 14다. 오케이? 그러니까 용어만 새로 배웠을 뿐 그냥 이거는 확률 문제였습니다. 라는 거. 다음 페이지.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통계값.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의 X바. 이거 한글로 읽으면 뭐라고 우서가? 무엇의 무엇? 은 무엇이랑 같다라고 외우라고? 근데 모평기 문제에서 뭐래? 20이군요. 자, 그 다음. 다만 이거 한글로 읽으면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뭐로 나면 된다고? 표본의 크기로 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우서가 이거 한글로 뭐라고 읽어요? 는 당연히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니까 뭐 분해? 그거를 시그마 x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이거 20 구했고 내가 구하고 싶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바로 B는 원래 표준 편차 얼마래? 4래. 그거를 루트 얼마로 나누면 돼? 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건 1이다. 이게 바로 A고 이게 바로 B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봐. 12번 보자. 레벨 2에서 하나 보자.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2, 3에 대해서. 자, 일단 A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하지? 오케이, 암산해보면 A가 얼마야? 오케이, 그럼 10분의 1, 그럼 10분의 1과 10분의 3과 10분의 6이다 라고 써둡시다. 지금 이게 누구냐면 X, 즉 이거는 표본이야 모집단이야? 모집단입니다. 근데 거기서 크기가 5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크기가 5, n equal 5라는 건 되게 중요한 말이고 복원 추출이다라는 건 뭐 확률이 안 바뀐다 이런 뜻인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먼저 뭐냐면 2의 X바래. 자, 여기서 복원 추출로 5개를 뽑는다 그러면 되게 확률이 그 경우의 수가 되게 많단 말이지.
11111 나올 때부터 33333까지 다 있을 거니까 케이스가 오히려 늘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노가다는 게 아니고 배경 지식을 쓰자고. 이 x바는 뭐랑 같다고 알려져 있으니 뭐 평균 n과 같다고 알려져 있으니 하고 10분의 하고 구해보자. 1 플러스 6 플러스 18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또 10vx 뭐 vx바를 구하래. 자, vx바는 모 분산을 뭘로 나눠주면 돼? 그게 뭔데? 5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모 분산을 좀 따로 구해놓고 세웁시다. 자, 모 분산. 자, 평균은 현재 2.5야. 뭘로 할래, 우서가? 제평평적으로 얼마 해볼까? 그러면 2x 제곱부터 한번 구해둡시다. 10분의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는 10분의 얼마? 오케이. 자, 따라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 10분의 67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은 2분의 5였으니까 몇 분의 몇? 를 빼야 된다. 뭘로 통분할까? 20. 자, 그럼 67 2배 하면 여기 5배인가? 하면 이거 20분의 얼만디?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것을 5분의 1 해주면 되니까 얘는 얼마다? 100분의 9. 근데 그러면 10배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굳이 답을 분수로 만들기에 10배라고 했을까? 뭐 잘못 구한 거 없나 한번 봐봐. 제곱의 평균 10분의 1, 4, 3, 12 맞지? 그 다음에 9, 6, 54 이거 둘이 더하면 66, 67 맞고, 그 다음에 평균이 2분의 5인 거 다시 한번 확인. 10분의 1, 6, 18 25, 2.5 맞아.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맞아. 20분의 134 빼기 125 맞아. 20분의 9도 맞아. 그거를 이제 크기로 나눠야 되니까 100분의 9. 뭐 맞네요. 자, 그 다음 20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워뒀던 거 사용하면 돼. 어느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175,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한글로 뭐인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선? 키인 거겠지. 내가 확률 변수 x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면 4개, 뭐 예를 들어 과일을 4개 뽑았대. 그들의 합을 x라고 할 건지 평균을 x라고 할 건지와 같이 문제마다 확률 변수 x 설정이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x가 뭔지에 민감한 습관을 안 들여두면 뭐지? 뭐가 x더라? 왜냐면 일단 무지성으로 x는 정규분포 뭐를 따릅니다라고는 다들 쓸 거야. 175, 5의 제곱을 따릅니다라고 쓸 건데 이 x가 뭐였지? 를 인지 못하면 틀리게 되거든 나중에. 그래서 키 땡땡하고 썼습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몇 명을 이미 추출했대. 이런 식으로 나랑 똑같이 표기하시면 돼. 이렇게 화살표 땡기고 그 사이에 n은 얼마다? 25다라고 명시를 꼭 하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제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은 또다시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어떤 걸 따를 거냐? 당연히 이 새끼의 평균과 이 새끼의 표준 편차를 따를 거야. 근데 이 새끼의 평균 한글로 뭐라고? 누구의 무엇?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아? 모평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175,2 거고, 이 자리에는 누구의 무슨 편차를 써야 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나누기 루트 얼마 해야 돼? n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5를 얼마로 나눈다야? 5로 나눈다가 되겠지. 공식 잘 처음에 외워지지 않으면 보면서 풀어야 돼요. 나도 이 부분을 9월 달까지인가 뭐 그쯤까지 수능 때, 고3 때 그때 애매하게 기억해가지고 막 틀리고 그랬다가 수능 한 달 전에 열심히 외워가지고 틀리진 않았습니다. 즉 외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외워지면 보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래도 나보고 뭘 구하라냐면 그 x바라는 친구가 뭐 이상 뭐 이하 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센스를 좀 볼까? 얘 Z로 바뀔 건데 0 이상 뭐 이하랑 같을까? 오, 바로 보이지. 오, 좋아요. 표준 편차에 2만큼 작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얘는 빵이었을 건데
표는 보통 0부터 주니까 한 방에 0부터 1로 바꿨습니다. 0.477이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한 장 더 넘겨보시고 변수가 좀 많은 거 해볼게. 26번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정규분포 n 50,8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지금 문제 딱 봐도 뭔가 x바도 있고 y도 있고 막 지랄 연결 났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표기를 잘 해야 됩니다. 50,8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 그 확률 변수가 뭔지는 딱히 없어요. 그지?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쓰겠어. x라고 하고 그 친구가 정규분포 50,8의 제곱을 따른다.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가 얼마를 추출하겠다. 자, 화살표 이렇게 당기시고 n equal 16 꼭 명시하시고 x의 반은 하고 또 정규분 새로 짜주면 돼. 아이고, 등호가 아니죠. 자, 뭐 컴마? 50 컴마. 표준 편차 8을 루트 16으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야? 2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또다시 y라는 친구는 문제에서 또다시 뭘 따른다고 했냐면 75, 시그마 제곱을 따른대. 자, 여기에 화살표 해가지고 크기가 얼마인 표본? 25짜리 표본 하겠대. 그래서 이제 y의 바라는 게 생겼는데 정규분포 뭐 컴마? 75, 무엇의 제곱? 5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이것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의 x바가 53 이하 랑 P의 y의 바가 뭐 이상이래? 59 이하야? 69 이하야? 자, 그것이 1이다. 자,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일단 얘는 다 밝혀져 있으니까 빠르게 Z로 바꿀 건데 얘는 Z가 뭐 이하랑 똑같아요? 1.5 이하랑 똑같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될까를 그림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 이와 같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있고 가운데는 제로인데 1.5 이하니까 여기서부터 왼쪽을 이미 다 커버했대요. 오라, 근데 얘도 뭔가 이하네. 뭐지? 그렇지. 얘는 Z로 바뀌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5 이하가 돼야 되겠지. 자, 그렇다는 건 내가 알겠네. 아, 이 69라는 건 평균보다 표준 편차, 여기 있구나.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1.5배만큼 작은 거구나. 그렇지. 69라는 친구는 평균 75보다. 자, y바의 표준 편차 누구요? 전체 제곱까지는 분산이고 있겠, 새끼야. 자, 5분의 시그마의 2분의 3배만큼 더 작은 거구나. 1.5배만큼. 자, 그러면 결국 여기 얼마가 되면 돼서? 6이 되면 되는 건가? 6 되게 만들어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y바의 분포가 확실해졌다. 75, 뭐의 제곱이었구만? 4의 제곱이었구만. 그래놓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건 P의 y바가 71 이상이다. 바로 나오지. 뭐 이상이랑 똑같아, 이거 Z가. 아, 병신아. 조심해야 되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은 암산으로 해보면 뭘까? 오케이, 좋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방금까지 지금까지 1교시에서 새로 배운 건 별로 없습니다. X바라는 표본 평균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었다. 표본 분산은 좀 구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으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샘플링을 한 번만 하지 않을 거고 샘플링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뭐뭐들이 생겨. 표본 평균들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이거 한글로 읽어봐. 같은 것들이 궁금했는데 모평균과 똑같대. 분산을 n으로 나누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래.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정규분포도 뽑으면 뭐 바뀌어서 새로운 걸 따르지 않겠냐? 라고 러프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문제 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게 오늘 해야 될 거의 절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평균의 추정인데 아까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전체 집단, 모집단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모집단에는 모평균 M이라든지 모분산 시그마의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 등이 있을 거다. 자, 그런데 아까 전수조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하나만 일단 100명만 뽑아보겠다라고 했었지.
그 직거래를 뭐라고 부른다고? 추출이라고 불러. 자, 추출돼서 만들어진 걸 뭐라고 부르고? 표본. 이렇게 얘기하고, 표본의 크기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본을 구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야. 이거 뭐지? 뭐라고? 표본 평균. 얘는 표본 분산. 얘는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까는 어떤 이야기로 흘렀냐면 추출을 한 번만 하면 좀 불확실하니까 추출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그때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게 뭐 예를 들어 100번 추출하면 100개가 생겼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표본 뭐만 평균만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주고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쌓였을 때 그들의 평균인 expectation of xbar, 한글로 뭐라고? 자, 분산 of xbar, 표본 평균의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까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공부했냐면 얘는 뭐랑 똑같다. m이랑 똑같고, 우선 얘는 뭐랑 똑같아? n분의 vx. 얘는 뭐랑 똑같아? 라고 배웠다. 근데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오히려 쉽소네 아님? 이라고 했었던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다 라고 했을 때 5천만 명을 전수조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추출이라는 짓을 했어. 근데 이 X바랑 M이 정확히 같아지려면 가능한 모든 추출을 다 해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5천만 명 컨비네이션 10 같은 짓을 다 해서 찾아서 그들의 평균을 내야 진짜 모평균이 나온다. 근데 이건 더 실생활에서 더 손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기로 했냐면 딱 한 번의 추출만 가지고 표본 평균이 생길 거 아니냐.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에서 100명 뽑아서 평균 키를 냈다라고 해서 이게 불확실하긴 하다, 좀 믿을만하진 않다 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서울시의 평균 키가 170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전국민 5천만 명의 평균 키가 갑자기 190이 될 리는 없을 거다. 그래도 170 언저리겠지 라는 건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모평균의 추정, 바로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야. 근데 당연히 100명 정도 뽑아보니까 X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얘를 통해서 M을 거꾸로 대충 찍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전체 집단, 모집단지. 우리나라 키가 확률 변수 X라고 치자. 그러면 그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 같은 걸 따른다라고 칩시다. 여기서 내가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해보면 표본 평균 X바라는 게 생길 거고, 이게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공부했었냐면 뭐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을 따른다까지 왔었지.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별개의 배경 지식으로,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특별히 무슨 정규분포라고 부르지?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넓이가 얼마니 같은 건 다 컴퓨터 계산 시켜놨다고 했었잖냐. 자, 그런데 probability of 0보다 z가 1.96인 확률이 0.475다라고 컴퓨터가 계산해놔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의 넓이를 하면 얼마가 되겠냐? 0.95가 되겠지. 오케이. 자, 이 사실과 이 사실을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자, probability of 마이너스 1.96보다 확률 변수 z가 더 크고 1.96보다 작을 확률, 이게 지금 0. 얼마인 거라고?
1.95. 이거는 그냥 컴퓨터가 계산한 거니까 우린 받아들여야 돼. 여기가 1.96이라는 건 컴퓨터가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확률 변수 x가 정규분 보호를 따라가지고 크기가 n인 샘플링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정규분 보호를 따른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 x바라는 거를 우리가 z로 바꿀 때 어떤 변환식을 쓰지? 누구 분의 뭐 빼기 뭐를 하지? 시그마 분해가 아니라 표준 편차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납배평이니까 뭐야?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안에 생긴 이 부등식만 좀 따로 변형을 해볼게요. 당연히 루트 n분의 시그마 넘어간 다음 그 다음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이제 x의 바 마이너스 m이 더 크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이거 어차피 부등식이니까 그냥 적당히 이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가운데에다가 둘 거냐면 알파벳 m을 가운데에다가 둬볼게. 자,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얘가 넘어가고 넘어와야 뭔가보다 크다겠지. 자, 뭐보다 클 거냐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고 그 다음에 x의 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다 똑같은 부등식이지. 그렇다면 당연히 똑같은 식이니까 이 녀석의 probability는 이 식의 probability랑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될 거고 컴퓨터가 0.95라고 계산했으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0.95가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당연히 이 사실 이미 아는 사실, 컴퓨터가 했대 받아들일 사실 그 두 개를 조합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러고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나 지금 모평균 m을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딱 한 번의 추출로 내가 오로지 x바를 알고 뭐 시그마 같은 거 아니고 뭐 몇 개 뽑았는지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등식을 보면 바로 모평균 m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다? 0.95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95%짜리 신뢰 구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뭐가 95%짜리 신뢰 구간인 거냐면 닫힌 구간 x의 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의 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95%짜리 신뢰 구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95%였던 이유가 뭐야? 컴퓨터 여기가 1.96 여기가 95 이 두 개의 세트의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가 계산하기를 0.95의 넓이가 되게끔 하는 값은 1.96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컴퓨터도 또 시켜봤더니 여기쯤 2.58까지 이렇게 넓이를 잡았더니 0.99가 됐대. 이것도 그냥 컴퓨터가 해둔 거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몇 퍼센트 신뢰 구간 이런 것도 써볼 수 있을까? 99% 신뢰 구간 이라는 용어도 만들어낼 수 있겠고 그건 뭐가 될 거냐? 어느 부분이 뭘로 바뀌면 될까? 그렇지. 1.96 부분이 2.58로 바뀌면 되겠지. 자, 따라서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고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러면 95%랑 99% 말고도 컴퓨터한테 계산시키면 우린 신뢰 구간이라는 걸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의 k부터 플러스의 k까지 이만큼의 넓이를 해봤더니 이게 100분의 알파래. 0.95라는 게 이제 100분의 95, 0.99라는 게 100분의 99니까 100분의 알파라고 줬다면 내가 지금 몇 퍼센트짜리 신뢰 구간을 알파 퍼센트짜리 신뢰 구간으로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알파 퍼센트짜리 신뢰 구간은 그 넓이가 딱 되게끔 해주는 K가 뭐 컴퓨터가 구해주겠지. 라는 K에 대하여 X바 마이너스 뭐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풀마라고 쓰겠습니다. 요 사이에 있을 것이, 이게 실내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실내 구간이라는 게 어떤 식인지는 알았으니까 실내 구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부등식의 변환 과정을 쭉 따라와 봤더니 알겠지만, m이라는 친구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이 부등식하고 이 부등식 중에 좀 더 바운더리가 넓은 건 어느 쪽이야? 이쪽이 더 바운더리가 넓지.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서울시 100명의 키를 평균 재봤더니 170이 나왔어요. 이건 서울시입니다. 근데 전국은 당연히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킬러가 와가지고 뭐 조커? 아니면 미친놈이 와가지고 너한테 머리에 총 겨누면서 지금부터 내가 범인이 나는 평균이 뭔지 알고 있거든. 근데 단서 하나만 줄게. 서울시는 170이 평균이야. 너가 지금부터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뭐부터 뭐까지다 라는 부등식을 딱 한 번 말할 기회를 줄 거야. 네가 말한 범위 안에 정답이 없으면 네 대가리는 빵꾸 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치자. 죽고 싶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말할래, 우서가? 말해봐요. 그렇지. 0cm부터 200cm 사이에 있습니다. 이러면 살겠지. 요 안에 없을 리가 없잖아.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은 틀릴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실내 구간 앞에 붙은 저 퍼센트라는 게 바로 너의 생존 확률이에요. 이건 100%로 살겠지. 맞냐? 그런데 네가 0cm부터 200cm 사이에 우리나라 키 평균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말은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좀 어때? 좀 떨어지지. 그래서 이건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집니다. 자, 반면 168부터 172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생존 확률이 아까보다 훨씬 더 떨어지겠지. 실제로 우리나라 평균 172.1만 되면 죽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네 말이 맞았다고 치면 이 부등식은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어때? 되게 높은 그게 되겠지. 자, 그래서 실내 구간 앞에 있는 요 퍼센테이지, 이게 크다 작다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신뢰도라고 부를 건데, 신뢰도가 높을수록 데이터의 가치가 좋다는 게 아니야.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일 뿐입니다. 반면 신뢰도가 낮으면 말 그대로 신뢰도가 낮으니까 틀릴 수 있어요, 많이. 근데 만약에 맞았다면 굉장히 프리사이슬리하게 디텍트한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신뢰도라는 말이 그냥 무작정 그냥 좋은 말인 건 아니다. 신뢰도가 높아서 좋은 건 낮은 거 그런 거 없이 신뢰도가 높으면 잘 살겠지만 데이터의 가치는 좀 떨어진다. 넓게 추정하는 거니까. 반면 신뢰도가 낮으면 틀릴 확률은 많아. 근데 맞았다면 되게 좁게 잘 잡은 거니까 가치는 높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 95%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야. 봐봐. 여기에 진짜 모평균이 있다고 치자. 나 몰라. 근데 여기서 100명을 뽑아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추출을 할 때마다 이 식에서 뭐가 달라질까? 그렇지. X바가 달라지지. 왜냐면 X바라는 건 네 글자로 뭐니?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이 바뀌면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이 바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로 뽑았을 때는 표본 평균이 딱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신뢰 구간, 당연히 얘 기준 양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대충 뭐 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쯤에 있겠지 뭐 라고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X바 여기 나왔거든. 그래서 한 요 사이에 M 있을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난 이번에는 표본평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왠지 요 사이에 있을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추정을 할 때마다 표본평균이 바뀌니까 신뢰 구간의 위치도 당연히 바뀔 거 아니냐. 내가 근데 이거를 이 그림을 보면 핑크색은 내 범위 안에 진짜 평균이 있어 없어? 있지.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은 없지. 자, 그러면 내가 요 간격을
넓힐수록 범위 안에 m이 들어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래서 99%, 이게 95%에 비해서 조금 더 넓잖아. 이해가 되시지? 그 대신 맞았다고 해도 너무 넓어가지고 의미가 없어. 뭐 이럴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95%라는 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되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추출을 100번 했을 때 그 100번 중에 이처럼 범위 안에 진짜 m이 숨어 있었던 게 95개 있고 5개 정도 놓쳤네 라는 케이스고요. 99%라는 건 100개 중에 99개가 다 얘를 포함해. 한 손만 포함 못해. 라는 건 엔간하면 다 어떻게 구해도 범위 안에 있다. 맞을 확률은 높다. 너무 넓게 잡다 보니까 가치는 떨어질지도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화 해보면 어디 갔니? 일반화 해보면 요 식인데 이 식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표준 편차가 커지면 실뢰 구간의 길이는 더 뭐해질까? 실뢰 구간의 길이란 건 당연히 예이상 예이하니까 이거예요. 뭐해지겠냐? 커지겠지? 식 보면서 답하면 돼. n이 만약에 커지면 어떻게 되냐? 작아지겠지. 그 다음에 k, 즉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신뢰도라는 건 나 살고 싶어요 라는 뜻이야. 99% 신뢰도라는 건 내가 99%로 살고 싶어. 그럼 길게 잡아야지. 내가 95%의 신뢰 구간 찾겠다 그러면 5% 정도는 틀려도 돼. 그만큼 좀 타이트하게 잡을 거야. 짧아지겠지. 그리고 이제 그냥 통계학자들끼리 95%와 99% 이거 두 개 정도가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미가 있지 않겠냐. 왜? 100% 신뢰 구간 해가지고 넓게 잡아봤자 의미 없고 타이트하게 잡겠답시고 신뢰도가 뭐 60% 오면 그건 좀 데이터로 좀 애매하니까 적당히 그래도 95%를 믿을 수 있는 거. 전 조금 더 제대로 하려고 싶으면 99%를 알고 싶어. 이 두 개를 주로 씁시다. 라서 1.96과 2.58이 자주 등장하는 것 뿐입니다. 당연히 내신 문제 같은 데서 너네 그냥 이 공식만 외웠지 사실 1.96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해가지고 80%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요 몇 %와 요 K의 관계가 뭔지를 처음에 설명한 겁니다. 95%에 대해서 1.96의 뜻이 뭐인 거야? 이 정규 분포표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 넓이가 0.95라는 뜻이고 요 99% 신뢰 구간의 2.58이라는 개수, 상수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요 그래프에서 컴퓨터가 해봤더니 마이너스 2.58에서 플러스 2.58까지 했더니 넓이가 0.99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워야 될 식은 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끝이에요. 라는 거니까 좀 쉬워요. 외우기만 잘 외우시면 돼. 집에서 잘 외우시고요.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우성문한테는 암기가 지금 제일 어려운 주제니까 아마 내년 이쯤에도 똑같은 얘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긴 하네. 그러기 싫으면 좀 외워라. 자, 맨 마지막 쪽에 유형 하나 있습니다. 유형 4번 보도록 할 텐데요. 35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만 기억하면 돼. x바 플러스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실내 구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뽑아내야 될 정보들이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 친구 문제에서 어떤 한글로 줄까? 표본, 평균이 얼마다 이런 워딩을 주겠지. 맞냐?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K는 문제에서 뭘 확인해야 돼? 신뢰도가 몇 %니를 보고 95%라면 1.96을 99%라면 2.58을 문제에서 또 다르게 새롭게 제시하면 80%라면 문제에 주어진 그 값을 봐야 된다. 근데 대체로 95랑 99를 물어보는 게 이제 기본 문제고. 자, 그 다음 이 시그마는 뭐지? 무슨 표준 편차지? 모 표준 편차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n은 뭐지? 무엇의 크기? 주어가 없어. 왜? 표본의 크기. 이 4가지가 문제 속에 흩어져 있고 뭐 하나를 안 가르쳐 줄 거야. 나머지 3개 이용해서 그거 찾으면 돼요. 물론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야, 우리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 분산의 정의가 뭐야? 이렇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그 편차를 구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해? 평균이 필요하지. 그러면 내가 모평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표준 편차만 안다 이게 말이 될까? 안 되지. 그래서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통계를 할 때는 이 모표준 편차 자리에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써도 된대. 근데 우리가 그냥 푸는 문제에서는 딱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문제에서 모표준 편차로 주든 표본 표준 편차로 주든 아무튼 표준 편차 하나 줄 거거든. 그러면 이게 모인지 표본인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저 자리에 그냥 갖다 박으면 됩니다. 무조건. 됐죠? 이 네 개 요소만 보면 돼. 그래서 읽으면서 뭐가 있고 뭐가 모자란지 볼 거예요. 저 딱 보니까 표준 편차고 나왔네. 바로 밑줄 치든가 이렇게 요약을 하시는 시그마가 오네. 또 읽다가 뭐 하나 또 캐치해야 돼. 뭐가 뭐인 거네. n이 25인 거네. 또 읽다 보니까 표본의 평균이 100이래. 아, 뭘 준 거네. x바가 얼마다? 100이다. 라고 준 거네. 그 다음에 나보고 몇 프로 하래? 95%로 하래. 이 네 개의 단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하면 됩니다. 뭐 풀마? 100 풀마. 뭐 곱하기? 자, 95에 대해서 상수 얼마를 쓰라라고 준 거야. 1.96 옆에 0.475인데 왜 이게 95랑 상관이 있는 거지? 그렇지. 양 사이드 쪽으로 했을 때 넓이가 0.95가 되는 숫자가 1.96을 준 거지. 자, 따라서 100 풀마 뭐 곱하기? 루트 누구분의 얼마다? 5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레벨 2로 한번 가볼게. 45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단서 4개만 찾으면 돼. 쭉 읽다 보니까 일단 모집단이 m, 뭐의 제곱이래. 자, 당연히 모평균은 지금 모르는 건데 뭐는 안 해. 표준 편차는 안 해. 일상생활에서 이런 건 없다고. 그치? 원래는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가 20을 아는 건 없지만 그냥 안 돼. 문제를 위한 문제니까. 여기서 n 이퀄 얼마? 100으로 추출했대.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얼마래? 119.6이래. 이런 식으로 단서 하나씩 요약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알파 퍼센트로 했을 때가 116.6 플러스부터 122.6이다. 자, 그러면 실내 구간 한번 해보자. 실내 구간은 뭐 풀마? 119.6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가 지금 모르는 거야. 왜냐면 알파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잘못 썼다. 알파 퍼센트니까 여기는 일단 K라고 써둘게. 자, K 곱하기 루트 뭐 분의? 루트 100분의 얼마? 자, 그게 뭐부터 뭐까지가 돼야 되냐면 116.6부터 뭐까지래? 까지래. 116, 122. 오케이. 자, 그렇다면 119.6에서 얼마씩 작고 커? 3씩 작고 크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얘가 3이 되면 되겠다. 자, 그렇다는 건 K가 얼마면 되겠다. 오케이. 2분의 3이 되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갖는 뜻이 뭐였는지 생각해보자. 얘가 1.96이었던 뜻이 뭐냐면 이런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뭐부터 뭐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되니까? 가 되니까 95%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1.5라는 건 바로 저 부분이 1.5라는 건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까지의 넓이를 궁금한 거네. 얼마야? 0.86인 건가? 여기 넓이가 0.86이라는 건 결국 이것이 몇 퍼센트 실내 구간? 86% 실내 구간이라는 뜻이었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바로 옆에, 아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하자.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일일 수면 시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0. 자, 읽으면서 일단 하나 추출했다. 무엇이 10이래? 표준 편차 10. 마크하시고. 그 다음, n명을 추출했다. 그럼 일단 n도 써내야 되겠고. 그랬더니, 380. 뭐가 380인 거야? x바가 380인 거지.
자,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 고등학교 전체 일일의 92%로 추정했는데 b 빼기 a의 값이 4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실내 구간 추정해보자. 380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오, 그걸 바로 알아챘어. 1.8 곱하기 루트 무엇분의 n분의 분자가 10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실내 구간인데 b-a라는 건 큰 것이 잘못 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의 몇 배라고 해주면 돼. 그렇지. b-a는 2배 오브 루트 n분의 1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몇 이하라? 4 이하라. 그러면 약분해보면 n은 뭐 이상이 이게? 이게 암산이 안 돼? 36 나누기 4 한 다음에 그 제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한 문제인데, 그래도 하나만 더 해볼까요? 58번 봅시다. 어떤 제과점에서 만드는 파이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g,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로 따른다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정규 분포 n 뭐를 쓰고 싶은데 20,4의 제곱을 쓰고 싶은데 누가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무게 하나의 무게,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하자. 문제 이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5g짜리 상자 하나에 파이 25개씩 담아서 판매하는데 25개의 파이를 담은 상자의 무게가 459g 이하거나 551g 이상이면 불량으로 판정을 한대요. 그러면 일단 상자값 빼면 이 25개가 몇 g 이하거나 454g 이하 또는 546 이상 이면 얘를 불량품으로 판정을 하겠대. 자, 그런데 25개의 총합이 이거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일단 얘를 25로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 25개짜리 표본 평균 이 n, 라고 했을 때 20, 뭐의 제곱인데 이렇게 나올 텐데 그 x가 뭐 이하 또는 뭐 이하야? 454 이하인가? 아니지. 요 454는 몇 개짜리 합이야? 25개짜리 합이지. 우석이가 방금 못 풀었던 그 문제랑 비슷한 거야. 합과 평균을 구분을 해야 돼. 그죠? 따라서 25분의 454 아니면 25분의 546 이상 이면 불량품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불량품이 될 확률 한번 구해보자. 자, probability of x라는 친구가 자 25분의 450 얼마니? 응? 454야. 얼마니? 내가 너네한테 정말 이걸 나눗셈을 바래서 물어봤을까? 다른 방식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나눗셈 말고 어떻게 해도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나눗셈 하면 힘들걸요. 분모가 25인 거에 착안을 해보세요. 4를 곱하는 게 당연히 빠르겠죠. 곱해보세요.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또는 x바가 뭔가 이상이래. 뭐 이상인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해봅시다. 얘는 Z로 바꾼 다음에
자, 평균보다 얼마 작니? 1.84가 작아. 숫자가 너무 더럽긴데? 뭐 해볼까요? 1.84는, 자, 표준 편차가 얼마야? 0.8. 그래서 0.8에 몇 배냐? 0.2야? 23이야? 2.3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x바가 21.84 라는 건 평균보다 얼마 큰데? 1.84만큼 크겠지? 똑같네. 1.84는 0.8의 몇 배라고? 2.3배래요. 그럼 문제에서 2.3에 대한 확률을 준 것 같으니 이게 얼마인지를 대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2.3이었겠죠. 얼마게? 0.02. 0.01하고 0.01씩 있는 거니까. 자, 이게 바로 무슨 확률이에요? 말로 제대로 말해봐요. 상자에서 분량이 나올 확률이요? 진짜 그래요? 분량이 나온다라는 게 네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분량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치? 분량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자꾸 그 25개 중에 불량품 이렇게 너네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상자가 불량품으로 하나가 판정이 될 확률인 거지. 자, 근데 문제가 안 끝났거든? 자, 이 직거리를 몇 개 만들 거래? 자, 그럼 방금까지는 정기분포 얘기였거든? 이 문장부터 뭐게? 그렇지, 이항분포인 거지. 10,000개마다 매번 불량 확률이 얼마라고? 0.02일 거라고. 자, 그러니 또 확률 변수 x를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바로 불량 상자의 개수는 새로운 변수가 필요해. 뭐라고 쓸까? y라고 합시다. y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 거니? b 만 50분의 1인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불량품이 몇 개 이상 나오래? 186개 이하로 나오래. 그럼 당연히 이항분포를 또 뭘로 맞춰줘야 돼? 정규분포를 바꿔줘야 되겠지. 자, 얘는 정규분포 우수가 뭐 컴마 10,000개니 1,000개니? 10,000개군요. 2,000이냐? 이거 맞나? 0 지우고 5로 나누면 2,000이야? 200 컴마 여기다가 추가로 몇 분의 뭐 곱하면 돼? 50분의 49 곱하면 뭐 곱하기 49가 돼? 4 곱하기 49 니까 뭐의 제곱이야? 어차피 제곱으로 써야 될 거 아니까 최대한 제곱을 빼고 안에 걸 계산하기 위해서 49 떼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누가 뭐 이하인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기호로 이제 그렇지, x가 아니다. y가 186. 아, 이거 바로 z로 암산 이건 더 쉽게 되네. z가 뭐 이하? 마무리까지 해볼까? 마이너스 1 이하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오케이. 이 정도가 이제 그나마 좀 어려워지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먼저 합을 줬기 때문에 평균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고, 정규분포 이야기 한번 끝낸 다음, 이제 이 하나의 상자가 불량의 확률 0.02에 대해서 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항분포를 물어봤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한 다음에 마지막 또 정규분포 개념. 두 문제 정도가 섞여 있는 느낌이니까 이것까지 잘 할 수 있으면 다 됩니다. 자, 이렇게 신뢰 구간 및 추출 등의 이야기를 모두 했고, 확률과 통계에 대한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너네가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된다.